핫쌤입니다. 자료 해석 두 번째입니다. 나는 자료 해석을 리터러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리터러시 뜻은 읽다, 쓰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실제는 행동 방향까지 넣어야 합니다. 자, 자료 해석은 통계 리터러시다. 왜 통계라는 용어가 들어갔을까요? 자료 해석은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 지식 가지고 통계표와 그래프를 읽고 해석해서는 행동 방향까지 점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거나 방대한 통계 이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위수, 최빈수, 분산, 편차, 평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표에 있는 이 자료를 이와 같은 5가지 통계 지식으로 보고서 해석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표 작성의 목적이 무엇일까? 계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자료는 해석이라 그러지 계산이라고 부르지 않죠. 자, 통계청이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통계표를 만들면 통계 자료의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찰, 비교, 해석이라는 겁니다. 관찰은 눈으로 보다 이 뜻이죠. 눈으로 봤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크고 작죠. 왜 크고 작을까?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을 통계표 작성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개념에 따른 접근이 아니라 거의 전부 계산에 의존하고 있죠. 자료는 해석이지 계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통계표 실제 읽어보겠습니다. 피셋 문제입니다. 자, 1992년도 대비 여하튼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비율,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죠? 변화를 살펴볼 수 있죠. 감소하고 있죠. 자, 노동시간당 산출 비율을 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전체 값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당 임금비 비율 역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죠. 근데 1인당 임금 비율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92년도 대비 2006년, 2007년 노동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은 52시간이죠. 그에 따라서 산출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 즉, 노동하는 시간은 감소하고 있는데 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공장 자동화 또는 기술 진보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산업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간당 임금비 비율은 역시 최저임금이 자꾸만 올라가고 있죠.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임금 비율은 잡을 수 없다. 왜 잡을 수 없을까? 이것은 개정 과목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해에 임금비 비율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임금 상승과 관계를 가지고 있나 아니나 이것을 살피라는 얘기죠. 이처럼 통계표를 볼 줄 알면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 2018년 어느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이 들려준 얘기죠. 스터디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스터디 구성원 가운데 한 학생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체크만 하고서는 답을 찾더라. 근데 시간이 가장 빨랐고 정답률도 높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공교육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도 역시 원하는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제목이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면 물가 개념 가지고 이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물가 개념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바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 수준은 25 빼기 7은 얼마죠? 18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에 의한 문제풀이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 개념적 사고입니다. 자,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죠.
독립변수는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죠. 이 둘의 관계를 알면 바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지역, 재정 규모가 종속 변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독립 변수입니다. 자, 독립 변수를 보세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 회원이죠. 그러면 개인 회원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C죠. 그러면 C를 답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021년 7급 PC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월간 출근 교통비 가장 많은 직장인 순서대로 구하라 그죠. 많은 학생들이 이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쨌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경제원칙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월간 출근 교통비 이것이 종속변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독립변수인데 갑을병 가운데 가장 불리한 놈, 가장 유리한 놈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동거리에서 가장 불리한 놈은 갑 맞죠. 1회당 교통요금 갑이 가장 불리합니다. 이동거리에서는 을이 가장 불리하죠. 출근 횟수에서 을과 병이 가장 불리합니다. 자, 혜택이 있다 없다에서는 을이 가장 불리하죠. 그러면 을이 가장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죠? 동그라미 횟수를 두 번째로 많이 받은 갑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 코렐 기출 문제입니다. 자, 가장 저렴한 가격 스마트폰 구입할 수 있는 곳 묻고 있죠. 경제 원칙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그러면 전체 구입 비용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물품 이것이 독립 변수가 됩니다. 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 얘기는 가장 많이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찾고 있죠. 두 번째는 이것을 두 번째로 많이 찾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되는 거죠. 자, C에서 가장 낮은 가격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E에서 가장 낮은 가격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업체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피시의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보면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하는 입지를 찾으라는 거죠. 이와 같은 표가 있고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풀 때 이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하더군요. 계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운송비가 종속 변수이고 각각의 요소들이 독립 변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운송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운송비 중심으로 보면 되죠. 자, 나무 2, 흑연 5, 연필 2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드는 요소의 비용을 제로로 두면 되는 거죠. 즉, 운송비를 최소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흑예산지 C가 되는 거죠. 답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원칙이죠. 최소비용 최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론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론에 충실한 개념 가지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책 판가리 하면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죠. 필요한 학생 지금 구매하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성비를 높이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하는 경제 활동이죠. 공부도 경제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할 수 있어야 되죠. 화이팅 하십시오.